닫힌 궤도가 없다고 하면은 어디 있는지 신경 안 써도 되죠. 왜냐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있는 경우에는 어디 있는지도 신경 쓰기 시작해야 되죠. 그런 얘기를 이제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래서 요 정리는 심지어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이라면 벌써 세 번째 등장합니다. 김범민 교수님 강의 때도 등장했고, 이미진 교수님 강의 때도 등장했고, 이제 드디어 실체가 공개됩니다. 뭐냐 하면, 확인하는 방법인데, 이제 드디어 닫힌 궤도 없다라는 결론 대신에, 그리고 아까 쉬는 시간에 중요한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하는 학생이 뭐를 관찰했냐 하면, 지금까지 닫힌 궤도 기각하는 거 보니까 전부 어떤 점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를 증명함으로써 거꾸로 이제 닫힌 궤도가 없다는 걸 증명하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예, 맞습니다. 예, 지금 그런 아이디어를 많이 썼고요.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닫힌 궤도가 없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뭐 빨려 들어가는 것들만 얘기를. 닫힌 궤도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아이디어는 약간 반대로, 내가 이런 게 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뭐 이거 겹치는 건 사실 불가능하지 못해도 이게 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얘가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보이고, 여기서 밖으로 나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보이면 저런 도넛 모양에서 꼼짝없이 안에 갇히게 됩니다. 저 갇힌 궤적은 닫힐 수밖에 없다. 약간 라임처럼 되는데, 갇힌 궤적은 닫힐 수밖에 없는, 그 얘기가 사실 2차원에서 되게 중요한데, 이게 왜 2차원이 절묘하냐 하면,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는데, 개미가 가는데 거기 선 그으면은 못 가는 줄 알고 뭐 돌아간다, 그런 얘기 있어요. 어떤 평면을 선을 하나 꺼가지고 안쪽과 바깥쪽으로 완벽하게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이 2차원입니다. 3차원에서는 여러분이 고리 하나 그려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3차원에 이런 고리 같은 거 그리는데 완밖에 의미가 없죠. 근데 2차원은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을 그음으로써, 회곡선 하나 그음으로써 안과 밖이 구별되는, 이게 2차원 시스템의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야기할 포엔카레 벤딕슨 정리가 그거를 제대로 활용하는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증명은 안 해요. 증명은 안 하고 왠지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건데, 첫 번째로 이 네 가지 조건을 가정하는데, 제가 색깔을 구분을 했는데 네 가지 조건 중에 3번까지는 되게 어렵지 않은 조건이에요. 첫 번째로 평면상에 닫힌 경계를 가진 부분 집합이다. 닫힌 경계라는 건 그냥 어떤 바운더리가 있다, 그러니까 무한한 공간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번은 늘 하던 거죠. 이를 포함하는 집합에서 연속적으로 미분 가능한 벡터장이다. 우리 뭐 싱귤러한 이상한 함수 안 배웠습니다. 세 번째부터 슬슬 조금 신경 써야 됩니다. 고정점은 포함하지 않아야 되죠. R이라는 거 잡을 때. 고정점이 있다면 걔를 피해서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이 사실은 거의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닫힌 궤적이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갇힌 궤도를 증명하는데 갇힌 궤적이 있다고 해서 공범한 거가 아니라 생각했는데, 궤도와 궤적이 다릅니다. 궤적은 트라젝토리, 닫힐 필요가 없어요. 궤도는 사이클, 돌아와야 됩니다. 이 두 개 구분해야 돼요. 하필 한국어가 비슷해가지고. R에서 시작해서 R로 영원히 머무는 어떤 궤도가 있다는 걸 보이면 돼요. 이게 사실 쉽진 않을 수 있는데, 이거를 보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요런 게 도넛 모양이 있어서 지금 안쪽에서는 모든 벡터 필드가 바깥을 향하게 하고, 바깥에서는 모든 벡터 필드가 안쪽으로 향하게 하면, 그러면 얘는 절대로 숨을 곳이 없죠. 무조건 저 오리 모양의 공간에 갇혀야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 한 조건이 4번이. 그러면 요 궤적은 이 궤적 자체가 닫힌 궤도이거나 영원히 그 닫힌 궤도를 향해서 접근한다. 두 개 다른 얘기라고 적용했습니다. 저 자체가 저 궤적 자체가 닫힌 궤도라는 거랑 영원히 근접하는 거랑 또 그쪽으로 계속 근접하다는 거랑 다른 얘기라고 했는데, 어쨌든
어떤 경우든 간에 이거 자체가 닫힌 궤도든 아니면 닫힌 궤도로 근접하든 간에 존재는 한다는 게 확실한 거죠. 그래서 이거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예시인데 이런 도넛 모양으로 흔히 잡는 게 고정점 근방에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고정점을 빼야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구멍을 뚫어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할 일은 여기서는 나가고 이렇게 얘기했죠. 여기선 나가고 안으로는 이렇게 바깥에선 들어오는 이것만 증명이 되면은 무조건 저기에는 닫힌 궤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이게 왜 카오스가 없다는 얘기인지도 연결된 얘기인데 얘가 만약에 어떤 카오스가 존재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한정된 공간, 그러니까 김범준 교수님 강의를 떠올려 보시면 한정된 공간에 영원히 돌아다니면서도 이런 데 접근하는 게 아니라 끝도 없이 계속 이상한 모양으로 돌아다닐 수 있으면 카오스가 있는 건데 지금 요 푸엔카레 벤딕슨 정리 제가 매번 쓰기 귀찮아서 이 PB 정리라고 쓸 텐데 이 PB 정리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런 아주 재미있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냥 닫힌 궤도로 접근하거나 그게 닫힌 궤도 자체일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이 카오스가 적어도 위상 평면에서는 선형이든 비선형이든 간에 카오스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증명은 다른 수학자에게 넘깁니다. 근데 그럴 것 같죠? 얘가 뭐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물리학자의 감으로서는 얘가 무조건 빠져나올 수도 없고 영원히 여기서 시간 보내야 되니까 계속 뭔가 반복할 곳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고 증명은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게 저런 게 가능한 거예요. 물론 지금 구멍을 뚫어놔서 그런데 구멍을 안 뚫어놨더라도 지금 안으로 향하고 여기 고정점이 없다는 것만 증명되면은 당연히 이게 성립해야 됩니다. 3번이었죠. 고정점 없다는 게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시스템을 생각해 봅시다. 이제 난이도 좀 있는 겁니다. 고정점이 있다는 걸 보여라. 근데 여기서 아까 중요한 차이가 고정점이 없다는 거는 그냥 없다 그러면 끝나는데 있다고 하면 다음 질문이 어디 있냐일 거잖아요. 당연히. 이게 요 4번에서 잡는 영역 때문에 정확하게 정확하게 닫힌 궤도가 어딘지 몰라도 닫힌 궤도가 대충 어떤 영역에 갇혀 있는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기가 있는데 큰 컵으로 딱 둘러쌌어요. 그러면 모기가 빠져나가지 않았다면 안에 어딘가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되게 현실적으로 어디에 닫힌 궤도가 존재하는지 극한주기 궤도가 존재하는지를 대충 감을 잡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거 사실은 이 뮤R 코사인 세타 없으면은 우리가 이미 배운 그 시스템인데 이것 때문에 조금 변형이 생겨요. 아까 이런 게 없으면은 이렇게 주기적으로 돌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이렇게 돌다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주기적으로 속도가 왔다 갔다 하는. 그건 아니네요. 이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서 극한주기 궤도가 존재하는 걸 증명하는 방법으로서 푸엔카레 벤딕슨 티오렘, PB 티오렘을 쓸 건데 어떻게 쓰냐 하면 답을 여기 알려줬는데 이게 이런 걸 만들면 돼요. 이게 외부 경계에서는 반지름이 작아지는 것만 가능하고 내부에서는 커지는 것만 가능하도록 반지름이 R 미니멈부터 R 맥스까지 있는 두 개의 동심원을 찾을 수 있다면 가능하고 일단 첫 번째로 그리고 요것 때문에 고정점은 원점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이거 원점에서는 이게 0이면 이게 1이라도 사실은 고정점이에요. 왜냐하면 이 각도가 그 반지름이 없는 데서는 각도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각도가 0보다 반지름이 0보다 크기만 하면 이것 때문에 고정점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각도가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두는 영역을 어떻게 잡냐? 뭘 이용하냐면 코사인 함수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 사이만 가능하다. 요거를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요게 R 미니멈에서는, 그러니까 안쪽 경계에서는 반지름이 커지는 방향으로만 가능해야 되니까 이걸 0보다 크다고 하고, R 맥스에서는 이게 작도록 해야 되니까, 이게 코사인 함수의 성질을 잘 이용하면 이런 식의 조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R 미니멈을 스퀘어 루트 1 마이너스 뮤보다 작게만 잡으면 돼요. 그래서 작게 잡으면 되는데, 약간 장난치는 것 같지만 0.999를 곱해서 조금 더 작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R max는 역시 이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1.001을 여기 0.999 뭐 계속 나가도 되고 1.01 계속 나가고 1 해도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잡습니다. 근데 왜 굳이 이렇게 잡냐? 아까 얘기했죠. 닫히는 영역을 최대한 좁게 잡아야 그 실제 닫힌 궤도가 어디에 컴파인되어 있는지를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왜 이렇게 잡았냐 생각할 수 있는데, 최대한 얇게 잡아가지고 거기를 좀 추론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GPT 도움을 역시 받아서 보면은 실제로 이런데 리밋 사이클 극한 주기 궤도로 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이거 이제 중요한데, 보수적으로 잡은 거라는 게 이게 사실은 다른 경우에도 있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 네 가지 조건이 있으면은 닫힌 궤도가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닫힌 궤도가 있다고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한다는 게 아니에요.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방향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성립하지 않는데 닫힌 궤도가 있는데요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네 가지 성립하지 않는 닫힌 궤도가 있다는 조건이지, 이게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어떤 얘기도 안 해줘요. 그래서 이게 그 포함관계 잘 따져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생물학적인 예시가 나옵니다. 해당 과정 모형이라고 해서 세포가 당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에 대한 이런 모델이 있고, 이것도 가두는 영역을 잘 잡으면 된다고 하는데, 원래는 이것도 하나하나 다 풀면 좋은데 시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게 한 가지 중요한 게 이런 거 잡을 때 안쪽에서 밖으로 나가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예를 들어서 고정점이 있다고 치면은, 어떤 고정점이 있다고 치면은 저 고정점이 안정적인 게 좋을까요? 불안정한 게 좋을까요? 얘가 안정적이면 이렇게 끌어당겨 버릴 거기 때문에, 얘는 오히려 불안정한 게, 그 오픈 심볼을 가진 게 바깥으로 이렇게 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가운데에 있는 요점이 불안정한 고정점인 게 닫힌 궤도를 존재하게 만드는데 조금 더 좋습니다. 대충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 시스템에서 0점선 찾아보고 이렇게 해보면, 아까 이미징 교수님 잘 말씀하셨지만은 이 각자의 요 널클라인 0점선에서 0점선은 아니고 0선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번역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뭔가 이 화살표 보니까 중앙상 뭔가 빙빙 도는 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능해야 되는 게 이게 에너지 얻는 과정에 대한 생물학적 모형입니다. 자, 그러면 저 안에 가둬진 어떤 그 컴파인하는 그 영역을 할 수 있으면 되는데, 대충 이렇게 잡으면 될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엄밀하게 요렇게 잡으면 돼요. 요렇게 잡는데, 지금 제가 녹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무조건 이게 안쪽으로 간다는 거 보이는 게 쉽습니다. 제가 설명을 하나 하고 있거든요. 다만 하늘색 이 부분이 약간의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여기를 잘 보면 이게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으로 끄는 거예요. 근데 조금 계산을 해보면 여기서의 모든 흐름이 기울기가 음의 방향으로, 그러니까 절대값이 1보다 큰 기울기를 갖고 음수로 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일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안쪽으로 다 가니까 이게 그럼 포엔카레 벤딕슨 티오렘에 따라서 닫힌 궤도가 있다라고 하면 되느냐?
아닌데, 왜냐하면 여기 고정점이야 떡하니 버티고 있어. 그래서 이 고정점을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은 다음에 이제 이게 저기가 이제 불안정하다는 걸 보여야 닫힌 궤도가 있다는 게 증명이 돼요. 이게 여기가 안정적이면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 고정점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라서 닫힌 궤도가 없다고는 못하지만 있다는 게 증명은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밖으로 뿜어져 나온다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 닫힌 궤도를 증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고정점이 불안정한 조건을 찾는다는 게 닫힌 궤도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불안정한 조건은 계산 다 생략합니다. 열심히 이제 계산했는데 다 생략하고 보면은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이 나중에 참고하셔도 되고 어차피 계산이 좀 복잡해서 그렇지 이거 똑같습니다. 타우랑 델타 가지고 하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영역에서 극한 주기 궤도가 있거나 고정점이 있거나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해보니까 몇 가지 조건에 따라서 저기서 증명한 방법대로 닫힌 극한 주기 궤도가 있다는 파라미터 값을 넣었더니 실제로 이렇게 되고요. 고정점이 있는 걸 넣었더니 좀 특이하게 되긴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쪽으로 고정점으로 가는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교과서 그림이랑 뭐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미리 말하긴 했는데 그래서 결국 닫힌 궤도에 접근하게 된다는 거는 재미있는 일, 뭐 그런 내일 송승우 교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실 그런 카오스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기 때문에 평면이 핵심이라고 2차원이기 때문에 경계가 안 밖으로 나눠져서 포엔카레 벤딕슨 티오렘을 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3차원이라면 포엔카레 벤딕슨 티오렘으로 증명할 수가 없는 게 궤적이 있더라도 그 궤적의 안과 밖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차원 시스템에서는 내일 자세히 얘기할 뭐 이상한 글계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상 평면에서 카오스가 절대 발생할 수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비선형 동일각각 카오스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는데 둘째 날이 끝날 때까지 카오스가 나오지 않았습니다.